8번째, 제신왕의 변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제신왕은 상나라 마지막 왕이었는데 초기 정치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제신왕이 원정 전쟁을 나가서 자꾸 승리하면서 점점점 자신감에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도 자기 혼자 감당해도 충분하다. 윗사람들이 조언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다. 이런 자신감에 차게 됐습니다. 그런 자신감은 점점점 교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태사를 교체한 일이었습니다. 비가는 숙부인데 38살 차이 납니다. 서연은 당숙벌이고요. 10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비간은 성격이 아주 깐깐합니다. 그래서 비간보다 더 부드러운 서열을 태사로 앉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달기의 등장입니다. 제신왕 9년에 기주의 제후 소후가 상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신왕이 기주의 원정을 가서 굴복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주의 제후가 달기라는 여자를 화친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기서 이름이 달기인데 그때 당시에 여자 이름은 성과 이름을 바꾸었었습니다. 그래서 성은 기자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달입니다. 달, 여자 이름 달자, 몸기자. 근데 이 달기가 궁에 들어온 후로 점점점 이 제신왕의 총애를 사서 결국에는 후궁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제신왕의 총애를 지나치게 받자 점점점 궁의 주인이 되어서 걸림돌을 하나씩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치가 심해지고 녹대와 연못공사를 제신왕으로 하여금 건설하도록 그렇게 꼬드깁니다. 청나라 말기에 서태후의 이화원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많은 중신들이 조언하거나 간청을 드렸습니다. 중신 조이가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이의 간청을 제신왕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인 미자계가 제신왕에게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자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서여와 상의를 해서 자기의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자계와 서연은 상당히 친분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방계 출신이고 미자계는 서비 출신입니다. 처음에 서비였죠. 네. 두 사람 다 학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요. 예, 정치의 중심에서 이렇게 배제된 그런 인물들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가깝게 지내고 많이 이렇게 상의를 했던 그런 사이입니다. 다음 서여가 점점점 정치가 어려워지자 서여가 태사직분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방랑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방랑길에 정보가 제신왕에게 들어가서 결국에는 붙잡히게 되고 서화라는 곳으로 유배를 갑니다. 서화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사 자가 임명되고 소사 강이 임명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친족 중에서 임명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다른 주위의 자식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앉혀진 겁니다. 이게 말을 잘 듣는 사람을
태사로 앉혔겠죠. 그런데 이 태사와 소사가 상이 도저히 그 구군이 당한 것을 깨닫고 제사 용기와 악기를 훔쳐가지고 주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주국에서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굉장히 주국에 유리하고 좋은 징조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전에 그 태사였던 비간이 마지막으로 충언했습니다. 사료에 의하면 3일간을 충언을 했다고 합니다. 비간은 원래 깐깐한 성격이고 아주 올곧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제신왕도 이 비간이 충언하는 것을 듣기가 싫었지만은 달기 후궁인 달기가 그 비간의 충언을 아주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달기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비간의 심장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간은 결국 할복했습니다. 9번째, 서여의 유배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여가 유배 간 곳을 어떤 문헌에서는 기국, 오늘날 태원이라는 곳이라고 적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헌에는 서화라고 해놓고 그곳이 태원이다 이렇게 적은 곳도 있습니다. 기국은 서여의 본국입니다. 그리고 상나라의 중심부로부터 멀어서 계속 감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국은 여기에 있습니다. 상나라 수도, 당시의 상나라 수도는 조가인데 여기 태행산맥이 이게 큰 산맥이라서 이 기국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아주 안 좋은데 만약에 서여가 이 기국으로 자기의 본국으로 갔다면은 감금 상태를 계속 확인할 수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서여가 요 기국으로 그 유배를 당했다는 것은 조금 좀 인정하기 어렵고요. 어디로 유배를 당했는가를 찾게 되었는데 서화라는 곳으로 그 유배를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화는 어디에 있는가? 중국 지명은 옛날 지명을 현재도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기현지 1996년도 판 970쪽에 보면은 하남성 서화현에 현재 하남성 서화현입니다. 거기에 기자대가 있었다. 원래 현성 동남쪽에 있었는데 무너졌고 후에 현성 서북쪽에 다시 세웠다. 이곳은 기자가 주왕에게 유배를 당한 후 책을 읽던 장소이다. 이게 지방지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서화라는 것은 기국의 반대 방향이며 조가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조가는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서화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 여기 황하강을 건너서 있죠. 그래서 이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서화라는 곳에 그 기자가 유배를 당했던 곳입니다. 여기서 대는 정자와 같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면이 이렇게 막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출입문은 있고요. 그런 곳입니다. 열 번째로 주국과의 마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나라는 상나라의 방국으로서
서쪽의 안전을 책임졌었습니다. 주나라는 상나라에 매우 충성적이었습니다. 거기에 계력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 계력은 무왕의 조부입니다. 그때 당시에 계력이 주국의 수장이었는데 상나라를 위해서 정, 이거, 귀용 등을 정복함으로써 상당히 신임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목사라는 자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계력이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돌출되니까 모함을 받게 되는데 그 모함을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아들인 회창은 복수를 숨기고 상과 화친합니다. 먼저 상나라에서 그 아버지 계력의 그 일로 인해서 이 주나라와 화친을 맺기를 먼저 원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희창이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희창이 주나라가 상의 공주를 받아들이는 일은 역사에서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희창도 모함을 받게 되고요.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2년간 구금됩니다. 실제 반역이 있었던 건 아니고 모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아들 흐이고가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흐이고도 그 아까 달기와의 일이 있는 중에서 흐이고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희창 아버지 희창은 그 당시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죽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금이 풀려서 나와 보니까 아들 흐이고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진히 그 묘를 잘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희창은 그때서부터 상에 복수하기를 아주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의 전쟁 준비가 다 끝났는데 마지막 하나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그 전쟁을 전체적으로 지도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때에 강태공, 유명한 강태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강태공까지 얻었기 때문에 모든 전쟁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회창이 또 나이도 많고 복수를 하지 못하고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회창이 아들 흐이발에게 유명한 유언을 남깁니다. 그 회창은 흐이발 아들에게 상에게 복수할 것을 부탁합니다. 아들 흐이발은 서쪽을 단돌이 했습니다. 상나라는 동쪽에 있는데 그 상나라를 치러 갔을 때에 뒤에서 이 주나라의 서쪽에서 만약에 이렇게 쳐들어오면 그것을 방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상을 쳐들어가기 전에 서쪽과 화친을 하든지 아니면은 굴복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서쪽을 다 단돌이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나자 1차 출병을 했습니다. 그게 희발 11년입니다. 그런데 그 황하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때에 같이 합류하기로 했던 그 방국들이
오지 못했습니다. 몇 나라가. 그리고 그것을 아주 불길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에 강태공은, 전쟁을 전체 지휘하던 강태공은 그 회군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출병에서부터 2차 출병까지는 2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 기간이 아주 주나라에는 아주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상나라에게 복수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밝혀지면은 상나라 제신왕이 이 주국으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상나라에서 이 사건을 잘 알아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출병 시에 상나라를 쳐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형식상으로는 여러 당국들이 함께 상나라에 복수한다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주나라가 거의 대부분의 병력을 주나라가 보냈습니다. 그 해가 1046년입니다. 유명한 상이 멸망한 해. 다음 시간에는 이 상나라와 주나라의 그 전쟁에 대해서 시경에 이렇게 시로서 표시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걸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 주나라는 그 상이 흐이씨입니다. 흐이씨, 흐이창, 흐이발, 이렇게. 흐이창의 업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흐이창은 주역을 만들었습니다. 주역을 만든 것이 아니고 주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더 완비했다는 뜻입니다. 8개에서 64개로 전하는데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역을 포함해서 주나라의 통치 기초를 세웠다고 합니다. 공자는 흐이창을 3대 영웅이라고 칭했고요. 주나라의 문화가 찬란하여 나는 주나라를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맹자는 흐이창을 5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성인이라고 했습니다.